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주의 정의를 주장한 노직과 공동체주의 정의를 주장한 맥킨타이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롤스의 정의관 기억납니까?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 정의와 필요에 따른 분배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진 개인들이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한다는 주장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란 타인의 손해나 이익에 무관심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여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는 합리성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유주의자 중에서 로버트 노직에 대해 배워봅시다. 교과서 47페이지를 볼까요? 노직은 롤스와 같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요. 롤스와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롤스는 범생처럼 생겨가지고 매력이 없지만 자신은 사교적이면서 매력이 넘친다고 롤스를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렸던 노직은 과연 어떤 정의관을 주장하였을까요? 그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취득의 원칙, 양도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직은 첫째, 소유권 중심의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였어요. 소유권 중심의 자유지상주의란 자신의 삶과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칸트가 말한 대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에 따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목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서 어떤 존재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이건 국가 권력이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두 번째로 노직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정의의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획득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자연물을 처음 획득했다면 소유권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최초 소유권이 생기는 것에 대해 로크의 주장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소유권이 없었던 자연물에서 어떻게 최초의 소유권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성과 육체를 움직인 노동을 사용할 때 자연물이 A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연물이 이전 소유권이 없을 때보다 인간이 노동을 가할 때 더욱 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연물을 소유하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다른 자연물이 충분히 있어서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로크의 단서라고 말합니다. 로크의 소유권 논리는 지금도 사용되는 중요한 법적 논리입니다. 하지만 로크의 소유권 논리는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식민지를 영국인의 노동을 사용하여 좀 더 유용한 땅으로 개발한다면 영국의 소유가 된다는 식민지 논리로 사용되었어요. 이를 이용해 일본도 우리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로크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용한 식민지 이론이 문제인 거지요. 획득과 관련한 소유 권리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림에 있는 영화는 톰 크루즈 주연의 파앤드 어웨이 영화입니다. 1890년대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893년 미국 정부가 원주민의 땅을 오클라호마 랜드 러시라는 방법을 사용해 그 땅을 갖고 싶어 하던 사람들에게 무료로 분배하던 역사적 사건을 영화에서 다룹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주민이었던 톰 크루즈가 자신의 땅을 갖기 위해 랜드 러시라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면인데요. 갖고 싶은 땅에 먼저 도착하여 깃발을 꽂으면 160에이커의 땅을 자신이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땅의 65배 정도 되는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갖기 위해서는 5년간 실제로 거주하며 경작을 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미국 정부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지원자 수는 10만 명 이상이었고, 실제 땅을 차지한 사람은 4만 명 정도였으니 경쟁률은 2.5대 1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던지 빨리 도착해서 정해진 구역에 깃발을 꽂는 것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알려집니다.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경쟁자에게 총에 맞아가면서 자신의 연인과 함께 기어코 자신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직과 로크의 말처럼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려면 자연물인 땅과 인간의 노동이 5년 동안 합쳐져야만 비로소 소유 권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은 이전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면 소유권 이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매가 있고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증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소유 권리를 물려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을 할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만일 부모가 빚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정의롭게 소유 권리가 이전되려면 반드시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은 시정의 원칙입니다. 획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에서 폭력,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교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전된 경우가 폭력이기에 정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거짓말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면 이 역시 원래의 주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시정의 원칙이지요. 이 사진은 나치가 유대인의 미술품을 강압적으로 약탈한 실내 작품인데 20년 동안 법적 분쟁을 통해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장면입니다. 결국 노직에게 있어서 분배 정의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자본주의는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 제도일까요? 업적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 필요일까요? 아니면 평등일까요? 모두 다일 수 있고 모두 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직원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장님은 직원에게 어떤 기준에 맞추어 월급을 주어야 할까요? 업적인가요? 능력인가요? 아니면 직원의 자녀 수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이 정도 월급을 주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하면서 직원이 될 사람에게 월급 액수를 제안합니다. 직원은 월급이 너무 적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월급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할지 안 할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을 획득하든 매매를 하든 흥정을 하고 두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이 맞아떨어지면 비로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자유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자유시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흥정을 할 때 업적도 감안하고 능력도 감안하고 최저임금이라는 필요도 감안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평등도 감안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간의 선택, 자발적 계약입니다. 노직은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큰 세 번째로 노직은 최소국가를 주장합니다. 개인 간의 선택과 계약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계약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나 사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복지 정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한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직은 국가나 사회가 분배의 결과가 정의롭다든가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와 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획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개인의 실제적인 동의와 선택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결과보다 역사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이 소유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애초 생겨날 때부터 왕이나 귀족이 없었고 모두가 평등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각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나라가 미국이며 소유권 보호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끝판왕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면서도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직의 정의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중심의 자유지상주의,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인 획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시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는 치안만 담당하는 최소국가이어야 하고 분배 결과보다는 실제로 역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다음으로 맥킨타이어입니다. 사실 맥킨타이어는 지난 시간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관점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으로 공동선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녹지로 지정된 곳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과 녹지 보존이라는 공동선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까요? 앞에서 님비 현상을 다룰 때 보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혐오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을까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시간을 두면서 개인선을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공동선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권리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됩니다. 의무는 공동선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인 공유지인 목초지가 있다고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는 풀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양에게 먹이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만 풀을 먹여야 나머지 시간에 풀이 자라나서 다음에 또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에게 더 많은 풀을 먹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 목초지가 넓고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 중에 나 혼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풀을 8시간을 몰래 먹였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다 비슷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도 8시간을 먹이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결국 목초지는 양들에게 다 풀을 뜯기기 때문에 풀의 씨앗도 없어져 사막처럼 변해 결국 도저히 쓸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금세 바닥이 나버리는 현상입니다. 결국 개인선과 공동선이 부딪히면 공동선은 무너지고 맙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다들 알지만 개인의 이익이나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탄소를 줄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오염물질을 내버려 결국 지구는 인간이 살기 힘든 행성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먼저 가려고 새치기를 하면 모두가 새치기를 하게 되어 모두가 늦게 가는 결과가 나오지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비싼 사교육을 받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너무도 많은 돈을 사용하여 노후 준비마저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수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룰게요. 또한 싱어라는 사상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마치고 해주세요. 안녕.